그 반도체보다 네네. 2차 전지를 앞으로 더 좋게 보세요? 네, 당분간은 저는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숙기 단계가 오면 또 반도체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좀 잘 판단한다면 투자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번 폐배터리 네네네. 장비로 한번 넘어가서 네네. 물론 여기도 오르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르니까 네네네. 싸다 해서 이쪽으로 또 많이 네. 수급이 몰리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장비나 폐배터리 쪽에서 좀 주목해야 될 그런 게 있을까요? 장비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비는 한번 탑재가 되면 오래 쓰고 이게 딜레이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비 쪽은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고요. 이제 폐배터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폐배터리 쪽으로 최선호주가 제가 알기로는 성일 하이텍, 그 다음에 세비캠, 이 두 가지인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지금 에코프로나 아니면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도 폐배터리를 내재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일적으로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처럼 단일적으로 도전을 하는 업체들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재화돼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그렇죠. 있는 회사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보다는 차라리 폐배터리를 생각을 하신다면 포스코 홀딩스랑 그 다음에 에코프로에서 지금 폐배터리를 내재화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성일 하이텍도 그 협업은 하고는 있지만 뭐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랑 아까 이야기한 에코프로의 폐배터리를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캠은 지금 약간 반짝 오르기는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원가 절감에서도 밀릴 거고 자본력,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서도 좀 밀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2차 전지를 네네. 저는 2차 전지 주식들이 다 너무 좋다고 해서 네네.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네네. 전체적으로. 근데 사실 오른 거는 네네. 정말 그 소수의 네네.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네네.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노는 물이 네네. 그 대장 네네네. 거기 중심에서 놀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대장은 에코프로겠죠. 네, 에코프로가 그 정도로 많이 올랐었던 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폐배터리를 진행하는 거와 그 다음에 3월에 발표가 이루어졌던 유럽 핵심 원자재법, 그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코프로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네. 그럼 에코프로는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 네. 아예 하나도 안 갖고 있어서 네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떨어질 때마다 들어가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분할로 하되 네네. 떨어질 때마다 계속 네네. 그냥 사는 거.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향후 2년, 3년 봤을 때는 네네. 더 오를 거라고는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지금 돈이 굉장히 몰려 있고요. 보통 은행에서 이제 뭐 은행 대출까지 가지도 않고 보통 요즘에는 이제 투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자도 안 받을 정도로. 그래요. 네. 근데 90% 난리. 네. 지분이라도. 네네. 받는 지분이라도 이제 그 좀 정도구나. 얹히려고. 네. 그러니까 진짜 한국을 먹여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반도체를 네네네네.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근데 저 되게 놀랐던 게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네네. 그 에코프로에서요. 네네네. 10,000명인가 1,000명인가 공채로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네. 보셨어요? 에코프로뿐만이 아니고 맞아요. 2차 전지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맞아요. 채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왜냐면 공장 증설이 굉장히 크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반도체는 조금 많이 약해졌지만 그 빈 공간을 2차 전지가 채워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앞으로 제2의 삼성전자가 네네. 이 배터리 쪽에서 누가 네. 될진 모르지만 네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한국은 사실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바뀔 만한 그런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왔고, 배터리도 LG 쪽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맞아요. 밀고 있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한테 반도체의 경쟁에서 밀려난 LG가 그 다음에 무기로 이제 리튬 배터리를 잡았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결과가 된 거고요. 네. 물적 분할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돈을 다시 땡긴 거죠. 충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맞아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안 하면 사실 네. 뭐 정말 그 대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글로벌적으로. 네. 그 자금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죠. 그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막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붓는데 그 안에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많이 노력을 했겠죠. 맞아요. 네. 그게 참 현실적인 것도 있긴 한데 네. 또 주주분들의 마음은 또 아픈 거고. 네네. 네, 그렇군요. 그 반도체보다 네네. 2차 전지를 앞으로 더 좋게 보세요. 네, 당분간은 저는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이라 하면은 뭐 어느 정도일까요? 2차 전지는 사실 2, 3년을 더 두고 봐도 되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출연했을 때도 얘기한 것처럼 재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고도 아직도 처리 안 그렇죠. 됐어요. 네. 이 3분기가 지나야지 그 소진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단화 같은 데서 그 램 가격 보면 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네. 똥값, 채권도 똥값이라고. 반토막이 됐죠. 거의 반토막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소진이 되고 또 새로운 기술의 뭐 DDR5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된 반도체 비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가 더 확장성 있게 팔리려면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내년 초. 네, 내년 초 정도.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통 많은 분들이 증권사분들이 지금부터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악재는 사실 다 나왔어요. 네. 이제 재고가 많을 거고 3분기까지 이거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1분기, 2분기에 대규모 적자가 나오게 될 거다. 라고 이미 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악재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부터 그럼 저가에 모아 가셔라 장기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반도체를 모아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막 뜨고 있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모아가시는 게 아무래도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가 만약에 더 갔어요. 네네. 그러면은 내년 초에 반도체 흐름이 오면 네네. 2차 전지 팔고 반도체로 넘어가야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해서 포지션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뭐 2차 전지라는 거는 앞으로 꾸준히 좋아지게 될 거지만 반도체는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그래프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또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냥 모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2차 전지를 굳이 뭐 반도체 갈 필요 있나? 뭐 2차 전지도 꾸준히 모아가시고 반도체도 꾸준히 모아가시고 하는 것도 다 방법적인 건데 뭐 자신한테 맞는 게 있잖아요. 예. 뭐 나는 뭐 2차 전지 잘 모르니까 나는 그래도 한국에서 1등 수출품이 반도체니까 그래도 뭐 계속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지금 남사에 그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 공장 한 5개 정도 이제 건설을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돈을 다시 연구 개발에 쏟고 공장 증설에 쏟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반도체도 향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아직 반도체 그 재고가 너무 많아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내년 초면은 1년이네요. 그렇죠. 1년 이상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면은 좀 지겨우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내년 초부터는 좀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뭐 네. 물론 또 그 중간에 그 전에 뭐 먼저 움직일 수는 수도 있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리스크가 되는 건 저는 재고라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쯤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네. 그 반도체 막 독소 조항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중국의 막 공장에 네네. 더 짓지 못하고 네네. 이런 이슈들은 큰 이슈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법도 미국에서 지금 밀고 있는 반도체법도 중국, 그러니까 탈중국을 위해서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지금 반도체를 수출을 많이는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가져왔던 생각이 중국은 저가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 왔고요.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반도체 양도 상당해요. 네. 그러니까 뭐 기능이 높은 그런 반도체가 아니고 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저가형 반도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고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한 기술력과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국가 전략 사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미국의 기술을 거치지 않고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은 중국을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도 중국의 수출 비중을 줄여가면서 좀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의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이제 중국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네. 전고점 네. 96,000원, 7,000원 네네. 돌파할 수 있을까요? 뭐 향후 지금 금리 인상이 멈추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라든지 새로운 그런 플랫폼들이 나오게 되면 그 반도체 쓰임이 굉장히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 탑재되는 반도체 양이 상당하거든요. 맞아, 네. 엄청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그 삼성전자 주가가 뭐 그 정도 옛날에 그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날이 뭐 또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와 네. 반도체를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두 섹터를 봤을 때 미래 성장력에 있어서는 네네. 뭐가 더 크다고 보세요? 지금은 아무래도 2차 전지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뭐 자율주행, 챗GPT 막 이렇게 붙더라도 네네. 2차 전지가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성장성은 2차 전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기를 넘어서 이제 뭐랄까 안정기, 성숙기 뭐 요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느냐가 이제 반도체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삼성전자에서 밀고 있는 초격차, 네, 초격차가 있잖아요. 네, 그 초격차가 이제 기술에서도 반도체 기술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반도체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단계보다는 아직은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까지 가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반도체라는 거는 2배, 뭐 집적도가 2배 막 계속 오르는 거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랑 반도체랑은 어차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자율주행차에 반도체 들어가고 2차 전지 들어가고 로봇에도 반도체 들어가고 2차 전지 들어가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네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에도 반도체 들어가고 2차 전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2차 전지가 좀 성장성이 더 가파르게 돼 있고 반도체는 조금 이제 소강돼 있는 상태고 또 시간이 지나면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또 이런 성숙기 단계가 오면 또 반도체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좀 잘 판단한다면 투자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차 전지의 성장성을 조금 더 크게 보시는 네, 거네요.